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분당은 집값이 날아다니는데 일산은 왜 이리 잠잠할까 하는 푸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의 핵심이라 불리는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산의 분위기는 여전히 잠잠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어렵게 마련한 내 집, 그리고 그 집을 통해 노후의 안정과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기대했던 우리 중년들에게 이러한 지역별 온도차는 큰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 일산도 분당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 선도지구로 뽑혔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힘들게 모은 재산을 투자한 아파트의 가치가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겁니다.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도 많고 재건축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꿈을 꾸었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낡아가는 아파트에 대한 불편함은 쌓여가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재건축은 요원해 보이는 현실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변에서 분당은 벌써 몇 억이 올랐다더라. 일산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그리고 지역별 특수성은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가 발생하는 원인, 선도지구의 의미와 일산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선도지구의 의미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꿈.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도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왜 그토록 컸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현재 일산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란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정하는 선도적인 시범단지를 의미합니다. 이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부 체납 완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단지보다 먼저 그리고 더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오랜 수건이었던 재건축이 드디어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왜 그토록 컸을까요? 첫째,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어 이미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배관 노후화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좁은 주차 공간, 낡은 시설 등 주거 환경의 불편함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컸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던 것이죠. 둘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 노후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분당 등 인기 지역에서는 이미 재건축 기대감만으로도 집값이 크게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은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축이 드디어 물꼬를 트는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산 역시 선도지구 지정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분당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부 분당은 날아가는데 일산은 왜? 집값 온도차의 근본적 원인.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왜 분당은 집값이 날아다니고 일산은 여전히 잠잠한 것일까요?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직주 근접성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은 젊은 고소득층 수요를 꾸준히 유입시키고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반면 일산은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자체적인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나 일자리 중심지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분당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당은 신분당선이라는 강력한 교통망을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분당 집값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일산은 경의선, 3호선 등이 있지만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분당에 비해 길고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GTX-A 노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이미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분당에 비해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셋째, 학군 선호도의 차이도 큽니다. 분당은 과거부터 명문 학군으로 유명하며 강남 못지않은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주거 수요를 꾸준히 유입시킵니다. 반면 일산은 분당만큼의 강력한 학군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젊은 층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의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기존 인프라의 완성도 차이도 있습니다. 분당은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 주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백화점, 대형 병원, 공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미 완성된 도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일산은 분당에 비해 인프라의 완성도나 집중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째, 투자 심리 및 기대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이미 높은 상승세를 보인 분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반면 일산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는 직주 근접성, 교통, 학군 등 기본적인 입지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중요한 기회이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4부, 일산 거주 중년, 집값 잠잠함 속에서 찾아야 할 새로운 희망.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일산에 거주하는 중년들이 집값 잠잠함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냥 불안해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 참여하세요. 선도지구 지정은 시작일 뿐 실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려면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인상 등 사업 리스크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대. 최근 공사비 쇼크 등 건설 원가 인상으로 인해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장밋빛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분담금 수준을 미리 가늠하고 나의 재정 상황과 비교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분담금 부담이 너무 크다면 향후 매도 시기나 주택연금 활용 등 다른 대안을 미리 고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산의 장점을 재발견하고 주거 만족도에 집중하세요. 일산은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호수공원, 킨텍스, 일산병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나의 아파트가 가진 주거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굳이 집값 상승에만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주 근접성보다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4. GTX-A 개통 등 미래 교통 호재의 실제 효과 주시. GTX-A 노선 개통은 일산의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통 후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를 유발하고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통계와 주변 상권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5.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습득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정부 정책,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과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산이 분당만큼의 집값 상승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아파트가 가진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의 자산 관리 원칙을 총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부 중년의 현명한 자산 관리 원칙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분산과 현금 흐름으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집값 온도차는 우리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더욱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처럼 똘똘한 한 채의 모든 것을 거는 전략보다는 분산과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새로운 자산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1.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나의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만 묶여 있다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산 사례처럼 기대와 달리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동산 외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노후 생활의 핵심 동력.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사라지므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졌더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이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형 부동산,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적고 규제 영향이 덜한 곳 등 매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노후 자금과 투자 자금의 명확한 분리 및 관리. 노후 자금은 한번 고갈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투자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로 모아둔 자금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등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 지식을 높이고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금융투자 관련 세금도 복잡하고 자주 변동됩니다.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알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문, 뉴스, 정부 자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나의 재산 현황에 맞는 최신 세금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며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관리 및 절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5.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언제든 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대박을 치겠다는 막연한 욕심보다는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자산 증식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투기는 노후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아파트 집값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의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아파트 집값의 등락은 분명 우리에게 큰 관심사이자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는 단순히 집값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풍요로운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파트 집값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건강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으고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질병은 노년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자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여 힘들게 모은 노후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 투자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 부담도 줄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 고정적인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3.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은퇴는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자녀와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그러나 따뜻하게.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격려하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나누는